늘 김희호님 또 손일희님을 지켜보면서 참 아름답게 변하고 있다. 그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비밀은 제가 알고 있죠. 저도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까요. 3kg 감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3kg 더 감량을 하려고 하는데 어제 밤 10시 반에 끝났어요. 중과기까지 해서 민경석 아우가 또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민경석 아우하고 2차까지 갔네요. 네, 감자탕 옆집에 태평 소머리 국밥에서 한잔하고 그리고 가마치 통닭집에서 맥주를 한잔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g 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커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디에 쓸 때 파워 포지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파워 포지션. 네, 기가 모여 있는 곳. 기가 참 중요해요. 이 기가 전기 3개로 나올 수 있다. 전기. 정자가 잘 안 써지네요. 전기라는 게 있고요. 신기가 있습니다. 신기 들렸다 하잖아요. 신기. 또 활기가 있습니다. 활기 넘친다 하잖아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3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드린 이유는 항상 파워 포지션에 위풍당당하게 서야 되는데 우리 손일희님은 예쁜데 뭐가 부족해서 움츠리고 나오셔가지고 쭈삣쭈삣한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위풍당당하게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왕비가 된 것을 왕관을 쓰고 있다는 느낌으로 허리도 세우시고 또 턱도 살짝 당기면서 머리를 당당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이 먹힙니다. 씨알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나올 때 보면 쭈삣쭈삣하는 모습이 위풍당당하지 못하셔서 피드백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도 역시 위풍당당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달해야 그 말이 먹히죠. 긴가민가 하면은 그 말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확신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걸 식견이라고 합니다. 식견. 내가 바라보는 식견. 식견이 생겼을 때 힘이 생겨요. 전 이걸 각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강사 인증서 드릴 때 보면 각이 있는 품과 격을 갖추셨기에 명사 강사 인증서를 드립니다라고 문구가 써 있는데 이 각이 있어야 돼요. 이 각이 무슨 각자죠? 깨달은 각자. 깨달은 좀. 그래서 제가 각시인이 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바꾸면 깨스콘 같은 시인, 깨달음을 주는 시인이 되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이 각이 있어야 돼요. 이 각은요, 압축하면 각이 됩니다. 압축하면 각이 됩니다. 자, 이를테면 내가 쭉 상황 설명을 했어요. 어떤 상황 설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네. 아까 들으시면서 김효은님이 한 말을 내가 인용한 겁니다. 말 쭉 해놓고 한마디로 압축하는 거예요. 그게 각입니다. 깨달음을 줘요. 각성제가 됩니다. 커피를 먹으면 각성이 되잖아요. 네네. 그처럼 각을 줘야 됩니다. 각. 근데 손일희님은 각이 좀 살짝 없는 듯합니다. 각을 만드는 방법은 내가 말한 것을 압축하면 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 문장으로 딱 못을 박아주는 것입니다. 그걸 장경동 목사님이 잘해요. 쭉 설교 말씀하시다가 그렇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듯 신자는 뭐를 남겨요? 헌금을 남겨야 돼. 그러면 신도들 다 도망갑니다. 네, 있잖아요. 간증을 남겨야 됩니다. 간증을 남겨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헌금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환자들이, 신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간증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그 안에 짧은 문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주는 스피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효은님은 콩콩팥팥이에요. 그 별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콩이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고. 저 양반 노래방 가서도요, 박자 음정을 정확히 맞춰야
성질이 풀리는 분이에요. 오차가 있으면 절대 허용이 안 돼요, 스스로. 아니요, 노래 못하는데 뭐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노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음색 박자를 확실하게 맞추니까. 다시 얘기해서 효님은 스피치 할 때도 그 리듬이 없어요. 골프 할 때는 리듬 있게 스윙을 멋지게 쫙 하는데요. 스피치 할 때는 리듬이 없어요. 왜요? 음정 박자를 맞춰야 되니까, 정확히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효님한테는 리듬을 살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단계가 무인지, 무능력.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걸 몰라. 두 번째 단계는 인지, 무능력. 알고 보니까 내가 조금 부족해. 좀 채워야 되겠어. 그러니까 윤청 스피치 아카데미를 찾으신 거예요.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뭘까요? 인지, 능력 단계. 네. 제가 지금 이겁니다. 골프 스윙을 하는데요. 네, 척추각을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팔을 구부리면 안 되고요. 턱까지 딱 빼줘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오버스윙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쭉 당겨 오면서 임팩트 있는 스피치를 해야, 스피치가 아니라 스윙을 해야 되는데 하니까 막 머리 쓰면서 계산하면서 하니까 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무인지 능력 단계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효님한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막 계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맞춰 완벽하게 스피치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왠지 리듬감이 없고 왠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눈에 띄어서 어떻게 하냐면 무아지경 단계, 무아지경. 내가 너무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식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여서 무아지경의 경지에 가라. 근데 무아지경의 경지에 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무아지경의 경지에 가려면 네. 도구가 하나 있답니다. 도구요? 네. 무아지경의 경지에 가려면? 가고자 하는데 뭐 하나 써야 됩니다. 5강 중에서 하나 써야 되는데요. 시선, 보이스, 페이스, 제스처, 애티튜드. 그렇습니다. 네, 이거 쓰면서 하면 나도 모르게 막 몰입돼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침튀면서 막 말을 하게 되거든요. 무아지경에 빠질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뻣뻣하게 서보세요. 다 의식한다고.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내가 말을 잘하고 있는지 다 눈에 보인다고요. 그래서 콩콩팥팥하지 마시고 때론 콩에서 팥이 나기도 하고 팥에서 콩이 날 수 있는 좀 이렇게 유두리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김효님한테는 무슨 약을 드리고 싶냐면 무아경지의 약을 드리고 싶고요. 또 손일이님한테는 뭘 드리고 싶었어요? 각이 있는 스피치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제가 좀 민망했던 경우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졸업여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효원님이 주도적으로 막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옆에 회장님이신데 그래도 회장님한테 오케이 막 하셨어요. 본인이 주장해놓고 오케이 아니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따라서 합니다. 상대방이 결정짓게 하라. 시작. 상대방이 결정짓게 하라. 네,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을 누구한테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동의하시죠?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자, 그래서 리더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어떤 그 결정권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소속감을 갖게 되고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결정에 참여했으니까. 근데 리더가 다 결정해버리고 하면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지가 결정해놓고 나보고 따라오래. 기분 나쁘게. 이런 결과가 와서 자, 따라합니다. 리더는 결정권을 상대방한테 던진다. 시작. 리더는 결정권을 상대방한테 던져준다. 위임한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리더는 결정권을 소속원들에게 위임한다. 시작. 리더는 결정권을 소속원들에게 위임한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뭘까요? 퀘스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네. 무주, 덕유산 괜찮죠? 뭐 이렇게. 네. 곤드라 예약은 누가 하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 던지면 위임이 되는 거죠.
마저 죽을 각오로 오늘 피드백 아, 여기서 너무 마치도록 좋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나가서 좀 각 세우고 한번 해봐요.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나 이 시를 너무 좋아해요. 저 좋아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김효님이요, 음악을 깔아놨잖아요, 배경음악을. 그럼 그 배경음악에 조금은 이렇게 의식하면서 맞춰줘야 되는데 따로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색하지 않는가. 물론 이제 신앙송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배우시겠지만, 신앙송을 배우시 전에 두 가지만 알려드릴 게 뭐냐면, 신앙송도 리듬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끝에를 내려준다. 그리고 그 배경음악에 살짝 리듬감 있게 나를 올려놓는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박수도 없어요. 하여튼간에 저는 이 두 대목, 그늘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쉼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늘 가지고 있어야 돼. 느티나무처럼 그늘. 김효님은 손일인님의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늘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쉼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눈물. 지난 시간에 제가 측은지심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다 고통이 있고 또 서름이 있고 한이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살기 때문에 측은지심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냥 느낌을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네, 무아지경의 경지로 각을 세워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